자, 이번 시간에는 트레이스 아카이브에서 다운로드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트레이스 아카이브란 무엇일까요? DNA 시퀀싱 작업을 이제 센거 방법으로 수행하게 되면 이제 그 결과물은 크로마토그램 형태로 얻어집니다. 크로마토그램이라는 거는 이제 여기를 클릭해 보면 시퀀싱을 하고 나면 이제 이런 식으로 크로마토그램이 얻어지죠. 첫 번째 위치는 뭐 파란색 피크가 나오니까 C고, 빨간색일 때는 T고, 까만색일 때는 G고, 다시 빨가니까 T, 까마니까 G,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샤프하게 각 위치마다 다른 색깔의 피크가 나오고 그에 따라서 그 자리가 어떤 베이스 페어인지 콜링할 수 있게 되죠. 뒤로 가면 이제 한 가지 픽 말고 이제 다른 픽들이 좀 이렇게 섞여 나오죠. 퀄리티가 떨어지는 겁니다. 뒤로 갈수록. 이런 식의 크로마토그램이 이제 얻어지게 됩니다. 자, 게놈 시퀀싱 프로젝트를 하면 이제 이런 크로마토그램이 이제 다량의 그 양이 얻어지게 되고, 이것은 이제 자동화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런 크로마토그램으로부터 ATGC 연기세를 얻어내게 됩니다. 이렇게 얻어진 DNA 방문객이 있어가지고 잠시 중단됐습니다. 그러면 계속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크로마토그램으로 얻어진 조각 서열들을 조립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이제 긴 컨틱으로 완성이 되죠. 컨틱이라는 것은 이제 그 이렇게 조각 서열들을 묶어가지고 얻어진 긴 컨티구어스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서열을 이제 컨티그라고 합니다. 이건 시퀀스 어셈블리에서 쓰는 말입니다. 그림이 어디 비슷한데. 그래서 이 조각서열 1하고 2, 네 개의 조각서열을 연결을 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번에 쭉 연결된 컨티그가 얻어지죠. 또 이걸 이렇게 해서 컨티그가 얻어지고, 이 두 개의 컨티그 사이에는 연결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다른 조각 서열들을 정보를 이용해서 이 두 개의 컨티그가 사실은 이제 컨티그 1이 앞에, 컨티그 2가 두 번째 뒤에 있다, 이런 정보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컨티그 1과 2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정보를 이제 그거를 이제 스캐폴드라고 그러고 뼈대라고 그러고, 그 사이에는 이제 이 두 개 컨티그 사이가 지금 연결이 지금 이 중간을 메꿀 수 있는 시퀀스가 지금 없다, 뭐 그런 정보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컨티그 1은 끊김없이 쭉 시퀀스가 연결되고, 또 컨티그 2도 끊임없이 연결되는 그런 서열들을 컨티그라고 부르고, 그런 컨티그들이 모임을 스캐폴드라고 부른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그 젠뱅크 같은 이제 NCBI에서 운영하는 시퀀스 데이터베이스는 컨티그처럼 이제 조립된 서열만 등록받지 크로마토그램과 같은 조각 서열 자체는 등록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실험으로 얻어진 원천 데이터가 등록되지 않고 가공된 이제 그 2차 데이터만, 컨티그는 사실 2차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죠. 1차 데이터가 아니고 이런 2차 데이터부터 등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 만약에 조립 과정이 완벽하지 않다고 그렇다 보면은 이제 그 조립된 서열을 가지고 연구하다가 뭐 이상한 의문점이 생겼어요. 그랬을 때 이제 원전 데이터를 들여다보고 다시 이제 검토를 해봐야 될 텐데, 그런 재분석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럴 때를 대비해서 크로마토그램이나 이런 조각 서열 자체를 등록받을 필요가 생겨서 그런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각 연구팀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크로마토그램이나 이런 조각 서열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물론 모든 연구팀이 그렇게 한 건 아니고 일부의 연구팀들은 이제 그렇게 자기네 원천 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이트가 이제 지속적으로 운영된다는 그런 보장은 없고, 물론 그 연구자들이 이제 떠난다든지, 은퇴한다든지, 그러면은 이제 운영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나중에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공공 등록 장소라는 그런 이제 개념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NCBI에서는 이제 이런 트레이스 아카이브라는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등록을 받고 이거를 이제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유럽에서도 이제 그 앙상블이라는 그런 데서 이제 유사한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이 두 데이터베이스는 서로 간에 이제 국제 공조를 통해서 데이터를 서로 교환하고 그래서 이제 동일한 데이터를 사용자들이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구글에서 트레이스 아카이브를 검색하거나 또는 NCBI에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찾아가지고 방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엔트리 건수의 연도별 추이를 보여주는 그래프를 찾아보자. 2006년에서 2007년 사이에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다가 2009년도 이후에는 정체기에 접어들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있습니다. 자, 먼저 구글에서 찾아보는 거 여러분이 해보시고 NCBI에서 찾는 걸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NCBI로 접속을 해서 DNA and RNA 가보면 이제 여러 데이터베이스라든지 툴들이 나오는데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트레이스 아카이브라고 있습니다. 트레이스 아카이브. 요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 그 트레이스 아카이브 페이지로 이제 이동하게 되죠. 자, 여기서 위에 보면 obtaining 데이터가 있고 obtaining 데이터는 나중에 설명을 할 거고요. statistics가 있어요. statistics. 그럼 여기에 보면 이제 2015년 8월 26일 현재 이게 어떻게 되나요? 21억 건의 그 등록 건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게 이제 그 2002년, 2003년, 4년, 5년, 6년, 7년 해서 가파르게 성장하다가 8년, 9년, 10년 이렇게 오면서 최근으로 오면서 이 성장 속도가 줄어든 걸 볼 수 있죠. 최근에 와서는 약간 정체기에 머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왜 더 이상 시퀀싱할 그 종이 없어서 시퀀싱을 많이 하다가 이제 더 이상 시퀀싱할 게 없어서 갖고 이렇게 된 건지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지 이거를 여러분이 한번 고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 내용은 이제 그 오프라인 강의 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트레이스 아카이브를 서치해서 다운로드하는 방법을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트레이스 아카이브에는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운로드 할 수 있는데 가장 간편한 방법은 이제 생물 종별로 찾아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만약 우리 이콜라이를 찾는다면 이제 이런 방법으로 갈 텐데 그걸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obtaining 데이터에 가서 여기에 이제 보면은 뭐 검색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도 있고, 근데 이제 종별로 따진다고 보면 registered species, 종별로 찾는 게 이제 좀 편하겠죠. 종별로 이렇게 종의 이름별로 이렇게 쭉 알파벳으로 나와 있는데, 만약 우리가 대장균을 찾는 다음 대장균은 이제 이콜라이니까 이를 눌러야겠죠.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이콜라이가 이셔리키아 콜라인데 여기 지금 여기 이 페이지는 없네요.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가니까 이콜라이가 나오기 시작하네요. 이콜라이 나오는데 이콜라이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고, 이콜라이 여러 가지 이제 균주들이 있는 거죠. 아이솔레이트가 이제 B, 이콜라이 B가 있고, B에도 또 여러 가지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콜라이 B가 있고, 여기 이제 이콜라이 K12라고 있죠. 이콜라이 K12. 이 K12가 이콜라이 중에서
대표적으로 그 지놈 시퀀싱이 된 그런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종의 이콜라이의 표준 균주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균주를 이제 그 1997년인가 6년인가 그때쯤 이 시퀀싱이 지놈 시퀀싱이 됐습니다. 그 밑에 나오는 5157 이콜라이 5157 이것들은 이제 다 병원균들이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실험실에서 유전자 재조합으로 해가지고 이제 단백질들을 생산할 때 주로 많이 쓰는 균주는 요겁니다. 이콜라이 BL21D3. 이제 지금 이 수업 시간에는 요 BL21D3 얘를 이제 다운로드해서 이거를 이제 어셈블리해서 이 시퀀스 어셈블리 해가지고 이 시퀀스와 이 표준 균주하고는 이제 어떻게 차이 나는지 그거를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K12 여러 가지 대장균의 분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먼저 시퀀싱 된 것이 이콜라이 K12 균주로 표준 게놈 서열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며 많은 연구가 이 K12를 조립한 게놈 서열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 조각 서열들은 다운로드 페이지를 연결하기 위해서 왼편에 FTP라고 되어 있는 것을 클릭하고 그리면 이제 파일이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말인지 보겠습니다. 자, 요 FTP라고 되어 있는 거 요거를 클릭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하면은 이제 파일들이 ANC라고 시작하는 파일도 있고 클립으로 시작하는 파일, FASTA라고 되어 있는 파일, 퀄 이렇게 시작하는 파일, 그 다음에 XML로 시작하는 파일. 그러니까 종류가 하나, 둘, 셋, 넷, 5가지 파일이 있고 각각의 이제 끝이 001, 002, 003, 001, 002, 003 이렇게 3개의 파일로 나눠져 있네요. 이렇게 각각의 파일들이 5가지 종류의 파일이 3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3개의 파일로. 그 이유는 이제 그 하나하나의 이제 조각 파일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트레이스 아카이브의 정책상 한 파일의 조각 파일을 4만 개 이상은 못 넣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4만 개씩 나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001에 4만 개, 002에 4만 개, 두 개 다 8만 개죠. 그 다음에 003 요거는 이제 사이즈가 보면은 오메가 이거에 한 5분의 1 되죠. 그러니까 오메가가 4만 개, 8만 개.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한 전부 토탈해서 한 9만 개 되겠네요.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각 파일들이 4만 개, 4만 개, 1만 개. 뭐 이렇게 해서 한 9만 개의 그 조각 서열들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K12가 아니고 BL21D3의 FTP 사이트를 이동해서 보면 이 경우에는 한 번씩만 전제한다고 했습니다. 뒤로 돌아가서 BL21D3의 FTP 이걸 클릭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5개의 파일만 딱 있죠. 그죠? 그리고 전부 001만 있고 002나 3은 없어요. 그 얘기는 여기에는 조각 파일이 4만 개가 아직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이 균주에 대해서는 조각 파일을 4만 개 미만으로 시퀀싱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하나씩 클릭하면 다운로드가 되겠습니다. 하나씩 클릭해서 여러분의 컴퓨터로 다운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운로드가 되는 동안 자, 이 5개 파일이 어떤 파일인지 FAQ에서 찾아보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면 다운로드를 시켜놓고 돌아가면 여기 위에 FAQ가 어디 있을 거예요. FAQ
FAQ가 있네요. 이 FAQ 읽어보면 어, What files are available on the FTP site 해갖고 FASTA, call, clip, and 얘네들이 XML, 얘네들이 뭐 어떤 종류의 파일인지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들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 이 파일들을 따놓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